가와 나로 구성된 지문입니다. 먼저 가의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자, 가의 1문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하고 중심 내용을 찾아봅시다. 자, 1문단의 중심, 핵심어는 단연 유서인데요. 자, 이 유서는 어떤 거였냐면 고금, 오래된 그런 서적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서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유서와 그 다음에 특정 주제를 담은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유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보통의 편찬 방식은 이제 책에 따라 다르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비교할 뿐, 상호 비교만 할 뿐, 편찬자의 해석을 넣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해석을 보통은 넣진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로써 가의 1문단에서는 유서의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문단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 가의 1문단과 2문단이 A라는 꺽쇠, 가로로 묶여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러면서 조선시대 유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조선시대 유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대요. 자, 대표적인 특징을 보자면 개인이 편찬한 개인 주도의 편찬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정 주제를 담은 전문 유서가 많았어요. 자, 그 이유를 추측해보고자 하니, 자,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걸 보는데, 그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 시문 창작과 같은 그런 개인적 목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발췌하고 수집, 분류,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어떤 유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 조선시대 유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문단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다.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자, 그 전까지는 편찬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었는데 실학자의 유서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을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러면 이 안설이라는 경우는 그런 책을 편찬한 그 편찬자의 개별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겠네요.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식자층이라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자, 3문단 이어서 마저 4문단까지 읽고 문단을 정리해 볼게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3, 4문단에서는 유서 중에서 실학자들의 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실학자들의 유서는 가라고 해서 기호가 붙어 있으니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편찬 의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편찬 의도는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재분류하고 그리고 범주화하는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평가까지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안설이라는 것을 덧붙였어요. 게다가 내용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해서 그런 과학, 박물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주로 내용을 이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을 보자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주자학에 더해서 어떤 것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했다. 새로운 지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실학자들의 유서가 가지는 의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을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과 의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1문단 보겠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익, 이극영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하면서 그 조선 후기 실학자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수광, 이익, 이규경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서를 지었을 때 서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1문단의 내용은
조선 후기 이수강, 이익, 이규경과 같은 그런 실학자들의 유서에 수용된 서학의 양상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소개된 이수강, 이익, 이규경이 이제 편찬한 그런 유서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죠. 자, 이 문단 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17세기의 이수강 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17세기 이수강은 주자학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설, 저서죠. 지봉유설을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총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심성수영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자, 지금 1문단에서 예고한 대로 2문단에서는 이제 각각 실학자들의 유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17세기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라는 실학자가 이제 펼친 유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자면, 자, 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라는 책은 먼저 중국에서 그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접한 서양의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수광의 지봉유설이라는 것은 주자학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은 모든 것이 좀 뒤섞여 있어서 순수한 주자학이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주자학자라는 게 주자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숭상하는 주자학, 즉 성리학도 아니고 서양에서 건너온 것을 중국에서 받아들이고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와 다르게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조선에도 소개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3문단 보겠습니다. 자, 아까 2문단에서 이수광의 지봉유서를 설명했는데 이어서 3문단에서는 이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의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자, 성호사설은 이 이익의 저서겠네요.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약을 수용하는 등 서약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 확장하여 소개하였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또한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자, 지금 3문단에서는 조선 실학자들의 유서 두 번째인 이익의 18세기죠? 이익의 성호사설이라는 유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익의 성호사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존에 있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배제하는 목적으로 서양의 그 학문, 즉 서학을 이용을 했대요. 자, 또 뿐만 아니라 서학을 세부 내용을 받아들일 때
타 분야에도 적용을 했는데 이름으로써 상호 참조하고 지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부학과 생리학. 자, 이런 것들은 다 서양의 의학과 관련된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주자학의 하위 분류로 지금 수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4문단입니다. 자, 2문단, 3문단에 걸쳐서 보았을 때 3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자, 이어서 이규경의 유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이규경도 오주연문 장전상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다. 저서 이름이죠. 그는 성어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자, 천문학,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된 거네요.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양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였다. 자, 3문단의 내용은 역시나 2문단, 3문단에 이어서 서학 실학자들의 유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세기 이규경의 저서인 오주연문 장정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책은 일단은 성호사설, 이익의 저서죠? 이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함께 따랐고 더 큰 특징을 보자면 지금 이규경이 이 책을 썼을 때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게 중국의 서학 연구서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그리고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을 한 거랍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렇게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했다는 게 이규경의 저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에서는 유서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세히 말하자면 조선시대 유서의 특징, 더 자세히 실학자들의 유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나에서는 그 실학자들의 유서를 시대별로 17세기 이수광, 18세기 이익, 그 다음에 19세기 이규경의 저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자, 가에서 유서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은 유형을 분류하진 않았고요. 유형을 분류했다고 하면은 일반 유서, 전문 유서 정도로 나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쳐도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게 아니므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나는 국가별 유서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였다. 자, 가에서 유서의 개념을 설명하긴 했으나 유용성을 설명하지는 않았고 나는 유서의 변천 과정을 17, 18, 19세기로 설명을 하긴 했으나 이것은 다 조선 후기의 얘기이지 국가별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 간의 견해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 유서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나에서도 유서 편찬자들 간 이제 편찬자들의 생각에 담긴 유서를 어떤 시대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번, 가는 유서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자, 가에서 유서의 특징과 의의를 설명한 거 맞죠?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가의 1문단, 그 다음에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한문,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서학입니다. 서학이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17, 18, 19세기에 시기별로 소개한 게 맞으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는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였고 나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자, 나에서 그 역사적으로 시기별로, 세기별로 대표적인 유서 특징을 제시한 건 맞아요. 근데 가에서 시대별로 유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지금 가의 1문단과 2문단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가의 1문단에서는 유서의 개념과 그 체계, 뭐 일반 유서가 있고 전문 유서가 있고 그런 특징을 얘기를 했고요. 2문단에서는 조선시대 유서의 특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의 유서는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했다든지 아니면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생겼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한번 답을 골라봅시다. 1번.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자, 이는 우리가 가의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편찬자가 국가 주도가 아니라 개인으로 이제 개인이 주로 많았고 그러면서 이 미상인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2번. 조선에서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 지금 1번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개인적인 목적이죠? 자, 우리가 가의 2문단에서 조선시대 유서는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왜 그렇냐 추측했을 때 이런 뭐 과거 시험 등에 써먹으려고 개인이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맞아요. 3번.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자, 지금 1, 2, 3번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4번.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를 통해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가의 1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소를 편찬하여 진행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 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일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중국에서 비롯된 게 바로 유서이고, 유서는 어떤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쏙쏙 뽑아서 배열할 뿐이지 편찬자의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편찬자의 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으므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가라는 것은 실학자들의 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역은 이익의 성호사설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 자, 맞지 않나요? 그죠? 자, 맞아요. 지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은, 자, 성호사설은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기역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쵸? 자, 가의 방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식을 재분류해서 범주하는 건데, 자, 지금 그게 성호사설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이라는 서학이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됐잖아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난다. 자, 지금 니은이 중국의 토대로 서학 중국 원류소를 받아들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의도가 중국 학문의 이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니은에서는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등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 이런 거 다 자연과학이죠. 그런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역과 니은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나타난다. 자, 크게 보면은 서학이라는 것도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주자학 심성론의 뭐 하위 이론으로 뱉든 뭐 아니면은 중국 원류설로 받아들였든 어쨌든 간에 크게 봤을 때는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건 맞으므로 이 역시 유연성과 개방성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했을 때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수광은 17세기에 지봉유서를 지은 실학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라는 게 뭐냐면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입니다. 자, 이 일부 주자학자들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주자학이 아닌 것을 섞여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자, 이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할 건데 그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심성을 수양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자, 지금 뭐 의리, 이익, 그 다음에 뭐 심성 수양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실학자로서의 이런 말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틀린 말입니다. 자, 2번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자, 지금 주자학자들은 오로지 주자학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수광이 할 수 있는 말은 뭐겠나요? 당연히 주자학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세상에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이렇게 배워야지 진정한 바른 알밀 것이다. 자, 근데 너희들은 주자학에 매몰돼서 다른 세상의 여러 이치들을 연구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은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주자의 가르침이 쇠퇴하게 되면 주자학이 아닌 학문이 날로 번성하게 되니 주자의 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이수광은 실학자예요. 그래서 주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유학 경전에서 쓰이지 않은 글자를 한 글자라도 더하는 일을 용납하는 것은 바른 학문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다. 자, 이건 바로 주자학자가 할 말 아닌가요? 자, 틀렸고요. 5번 참되게 알고 참되게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 우리 학문의 여러 경전으로부터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혀야 할 것이다. 자, 널리 배우고 면밀히 익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학의 일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자, 나에 반박하기 위한 말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핵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요. 적용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설을 부기했으며, 자, 안설이라는 거는 그 편찬자의 어떤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겠죠?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번,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이 확인되겠군. 자,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의식은 당연히 향촌의 구성원들이 삶을 살 때 그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겠군. 자, 지금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라는 것은 안설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입장도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설명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유설에 비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겠군. 자, 나의 지복유설에 관한 설명은 이 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복유설은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망라, 즉 총정리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서유구의 유서에는 특정 주제, 뭘까요? 향촌이겠죠. 자, 향촌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한 게 맞겠죠. 따라서 전문 유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맞으므로, 네, 맞는 선지입니다. 자,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어사설에 비해서 향촌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겠군. 그쵸? 자, 지금 성어사설 같은 경우는 기존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다면 지금 여기 복에 나온 그런 유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관심이 있는 분야는 향촌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그 삶의 질을 높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느냐 요거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5번.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와 오주연문장전상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서학 중국 원류설이 있어요. 자, 이거 자체가 뭔가요? 중화관념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학 중국 원류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는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 B, C, D, 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가의 이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했을 때 그 따르다입니다. 자, 이때 따르다의 의미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는 의거하다. 당연히 그 뜻에 들어있는 의거하다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의거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B는 어디 나와 있냐면 가의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주작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여기서 나오는 이어받다입니다. 자, 여기서의 이어받다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일의 결과나 해오던 일 또는 그 정신을 전수하여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근데 계몽하다라는 뜻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 안 좋은 이런 습관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전혀 달라요. 따라서 2번은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3, 4, 5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는 역시나 가의 3문단에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 이 부분에서 쉽다라는 건데, 쉽다는 여러분들이 뜻 잘 알죠? 자, 이를 용이하다라는 것을 바꿔 쓸 수 있냐라고 묻는 건데, 용이하다의 뜻은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 자체에 쉽다가 들어가 있으니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4번 D를 보겠습니다. 자, D는 나의 이문단에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심성수양이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 문장에서 뒤섞여라는 거거든요. 자, 뒤섞이다와 혼재되다는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재되다의 뜻은
뒤섞여 있다라는 뜻이어서 둘이 의미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나의 산문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장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였다. 자, 이 문장에서 바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꾸다. 여러분들 바꾸다의 뜻은 알잖아요. 자, 이 바꾸다와 변경하다를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자, 변경하다의 뜻에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번째 어휘 문제의 정답은 2번으로 추릴 수 있겠네요.